자, 우리 3의 이 단어는 문장의 짜임과 양상이라는 단원인데, 자, 얘는 문법에서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 꼭 알아야 돼. 자, 일단 문장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태까지 우리 문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자, 문장은 뭐다? 자, 일단 문장은 내가 전달하려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한 가장 작은 단위를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내용을, 어떤 내용을 내가 전달하려고 그래. 자, 근데 이게 완결이 돼야 돼, 완결. 자, 우리 보통 글로 표현할 때 문장, 완결됐다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문장을 마친다는 부호가 들어가자. 마침표라고 부르는 온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를 꽉 찍어줘야 완결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완결되게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문장은 어때야 돼? 생각이나 감정이 완결되게 들어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짜임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부를 거야. 문장 성분의 가장 최소 단위는 어절입니다. 어절부터 스타트야. 1어절일 수도 있고 2어절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부를 거고 문장 성분의 가장 작은 단위는 어절부터 시작한다. 자, 최소는 어절부터. 자, 일단 어절 이상 돼야 돼요. 자, 최소 단위는 어절부터 시작이다. 자, 그럼 얘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질 건데, 자, 성분은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성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자는 주인 주자. 그래서 문장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 얘가 빠지면 의미가 온전해지지 않는 것. 이걸 주성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성분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통 문장의 기본 단위라고 하면 문장의 기본. 자, 문장의 기본. 자, 문장의 기본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가장 기본이에요. 문장의 기본을 보면 자, 문장의 기본은 일단은 문장의 기본 단위라고 하면 자, 주어와 서술어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주어는 누가 또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문장의 주체 역할을 합니다. 자, 서술어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어찌하다 혹은 어찌한다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얘는 동작, 동사를 뜻해요. 동작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기본형에 한다처럼 니은다를 붙여서 현재 시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형용사 어떠하다 상태나 성질을 의미합니다. 또는 체언 무엇에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서도 서술어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자, 그래서 문장의 기본 단위하면 주어와 서술어고, 자, 주어는 누가 무엇이와 같이 주체를 뜻하고, 서술어는 이 주체를 풀어주는 부분으로 동작이나 상태 또는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를 붙여서 서술하는 혹은 풀이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면 문장의 기본에서 주어는 하나인데 서술어는 세 종류야. 그래서 다음 중 문장의 기본 단위 혹은 기본이 다른 것, 기본 구조가 다른 거라고 물어보면 서술어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서술어가 세 가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 우리 이따가 문장의 그 양상을 볼 때 얘네들이 안 왔냐 이었냐를 볼 때 혹은 안 왔을 때 어떤 절이 안겼냐를 볼 때 이럴 때 서술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서술어는 어떻게 찾냐?
자, 지금 보면 어찌한다, 어떠하다, 서술격 조사 이다. 얘네 셋의 공통점이 있죠. 얘네 셋의 공통점은 뭐다? 우리 중1 때 배웠던 품사 기억하시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이다. 활용을 한다는 거죠. 형태가 바뀝니다. 어간 플러스 어미를 붙여서 계속 활용할 거야. 어찌한다, 어찌하고, 어찌하니, 어찌해서. 어떠하다, 어떠하고, 어떠하니, 어떠한. 무엇이다, 무엇이고, 무엇이니, 무엇이어서 하고 계속 활용할 수 있어. 형태를 바꿀 수 있고 기본형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서술어다 라고 봐야 돼. 그냥 맨 끝에 있다고 서술어가 아니야. 물론 그냥 문장에서는 맨 끝에 서술어가 위치하는 게 우리나라 문장 그 구조입니다. 하지만 문장의 그 양상, 안 왔냐, 이었냐, 호시냐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애를 일단은 다 찾아야 돼. 알겠니? 기본형 있는 애 다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각각 찾아 써보자 라고 했어. 자, 하늘이 파랗다. 우리 보통 주어, 서술어 순인데요. 자, 무엇이 하늘이 어떠하다, 파랗다. 자, 지금 파랗다 기본형으로 그대로 쓰여 있고요. 어떠하다입니다. 자,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상태나 성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기본형 그 자체로 현재 시제가 됩니다. 자, 파랗다, 어떠하다에 해당하죠. 자, 누가 무엇이? 이 부분은 무엇이 어떠하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자, 이번에는 지우가 달린다. 누가? 지우가. 자, 어찌한다, 달린다. 자, 달리다에 니은다를 넣어서 현재 시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동작이죠. 어찌한다에 해당합니다. 어찌하다라고도 하는 게 원래 기본형인데 우리 이해하기 쉽게 어찌한다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지우가 누가 어찌하다 혹은 어찌한다 기본형에다가 니은다 넣어서 현재 시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문장의 기본 구조 말고 자, 그러면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밖에 없나요? 아까 시작할 때 4개라고 했어. 그럼 나머지 2개를 보러 갈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나머지 2개는 누가 결정하게? 서술어가 결정합니다. 서술어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달라져요. 자, 지금 보면 형용사, 어떠하다 같은 경우는 사실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주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찌한다 같은 경우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 그래서 자동사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타동사는 뭐를 필요로 해?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목적어가 들어가줘야 되고 또 어떤 서술어는 보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건 누가? 서술어가 결정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다음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고 빈칸에 들어갈 성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라고 했어. 자, 지금 보시면 먹는다. 자, 먹다에 는다 붙였죠. 현재 시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동작이에요. 어찌한다. 자, 그럼 이런 동작을 나타낼 때 이 동작을 하는 대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우리는 먹는다. 이것만으로 완전하지 않다. 자, 뭘 먹는데 도대체? 뜻이 온전해지려면 무엇을 먹는지가 들어가줘야 되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이것을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목적어는 뭐다? 바로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을 목적어라고 부르고 무엇을에 해당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꼭 목적격 조사 을을 넣어줘야만 목적어가 될 수 있냐? 아니요. 목적격 조사가 없어도 이 자리에 위치하면 뒤에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나타나면 서술어로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애 목적어입니다. 예를 들면 자, 조사를 뺐어요. 우리는 밥 먹는다 해도 뭘 먹는데? 밥. 자, 그러면 무엇을 해당하는 건 밥이죠. 그럼 얘 밥은 목적어야. 자, 그러면 보조사를 한번 넣어볼까? 우리는 밥도 먹는다? 우리는 밥만 먹는다. 우리는 밥까지 먹는다? 자, 내가 보조사를 계속 바꿔주고 있지? 하지만
이 자리에서 먹는다. 뭘? 밥. 바뀌지 않죠? 계속 밥도, 밥만, 밥까지 전부 다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이해되니? 이해돼야 돼? 자, 그럼 이번에는 하은이가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자, 그러면 볼까? 자,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면 뒤에 되었다가 오고 있죠?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는 부족해. 의미가.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이걸 보충해줘야 돼. 그때 들어가는 말이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되었다를 보충해 줄 건데 되었다뿐만 아니라 되다 아니다예요. 자,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 줄 거고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들어가냐면 마치 주어처럼 자, 하은이는 무엇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라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나 가와 같은 조사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처럼 느껴져. 근데 주어 아니야. 바로 뒤에 되다 아니다만 있으면 이 앞에 오는 애는 무조건 보어예요. 자,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무엇이 혹은 좀 구분할 수 있게 뭐가 요렇게 들어가면 얘가 보어야. 이와 가가 들어가니까 마치 무엇이 누가처럼 주어처럼 느껴지지만 뒤에 되다 아니다가 오면 얘는 보어다. 자, 그럼 볼까? 되었다. 누가 됐어? 하은이가 된 거야. 근데 하은이가 뭐가 된 거야? 회장이 된 거야. 자, 그래서 하은이는 되었다. 만으로 부족해서 보충하기 위해 들어간 회장이. 자, 얘는 되었다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자, 그래서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은 목적어. 무엇이 뭐가가 들어가서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말은 보충하는 말 보어. 자, 우리 주성분들은 어떻다? 생략하면 문장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완결되지 않아요.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주성분의 특징이다. 자, 그럼 두 번째 부속성분과 독립성분을 한번 알아보자. 자, 가와 나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일단 부속성분, 독립성분 하기 전에 일단 주성분을 빼줘야죠. 주성분을 빼고 나머지만 보면 돼.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우리 서술어가 찾기 제일 쉬우니까 서술어부터 봅니다. 멋있다. 자, 멋있다는 어떠하다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 그러면 무엇이 멋있어요? 모자가 멋있어요. 그럼 주어, 모자가가 주어. 자, 그러면 멋있다는 어떠하다이니까 목적어 필요 없죠? 아까 목적어 필요하면 누구라고 그랬어? 동작을 나타내는 어찌한다일 때, 그 중에서도 타동사일 때, 이때만 목적어가 필요하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목적어 필요 없어. 여기다가 자, 그러면 되다 아니다도 아닙니다. 그러면 보어도 필요 없어. 그러면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로 끝. 됐죠? 그럼 나머지 까만과 정말을 보면 됩니다. 까만과 정말은 그러면 뭐다? 자, 우리 지금 어떤 모자? 까만 모자. 어떻게 멋있어? 정말 멋있어. 자, 모자나 멋있다를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을 부속성분이라고 부르고 까만과 정말 같은 경우는 빼버려도 모자가 멋있다 해도 문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온전해집니다. 단지 부속성분을 넣어주면 어떻다? 좀 더 의미가 자세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 까마는 모자를 꾸며주고 정말은 멋있다를 꾸며줍니다. 자, 이렇게 까만처럼 얘는 모자 가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모자만 꾸며줘요. 까마는 모자만 꾸며줍니다. 자, 모자는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부르냐? 관형어라고 부릅니다. 자, 까마는 관형어. 자, 관형어는 주로
어떤 또는 어떨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관형은 어떨 하면서 뒤에 오는 애를 꾸며줄 거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뭐의 이런 애들 다 관형어예요. 의미가 어떤, 어떨, 뭐뭐의 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관형어입니다. 어떤 모자, 까만 모자. 자, 그럼 정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뒤에 오는 서술어를 꾸며주죠. 멋있다. 전체를 꾸며줘요. 얘는 부사어. 자, 부사어는 주로 어떻게 로 해석이 됩니다. 자, 멋있다. 어떻게 멋있어? 정말 멋있어. 자, 그럼 어떻게 말고도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누구에게, 누구와, 뭐 등등등 이런 애들 전부 다 부사어입니다. 이거 외에도 접속어들도 다 부사어예요. 자, 부사어가 제일 많아. 제일 복잡해. 관형어는 쉬워. 자, 그럼 보시면 자, 서술어를 자세하게 만들어주고 자, 관형어가 아니에요. 자, 서술어를 자세히 만들어준다. 자, 서술어 자세히 만들어주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되면 자, 그럼 얘가 어디 앞에 딱 붙었을 때 잘 어울리는지 보세요. 붙었을 때 어울리는 애가 꾸며주는 애입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와, 얘는 특징이 뭐예요? 뒤에 반점이 붙어 있고요. 자, 뭐가? 무지개가, 무엇이? 무지개가 주어. 자, 어찌한다, 떴다, 서술어. 자, 무지개가 떴다. 이걸로 끝났어. 앞에 와는 감탄을 나타내고 반점을 넣어줬습니다. 반점을 넣는다는 건 뒤에 애랑 끊어주겠다. 뒤에 애랑 영향을 주지도 않을 거고 받지도 않을 거다. 독립적으로 나오고 있죠. 얘가 독립성분입니다. 독립성분, 독립어. 얘네들은 없어도 의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없어도 돼요. 자, 오른쪽 가볼까? 이 말이 그대로 나올 거야. 자, 까만과 정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 까만은 체언, 모자를 꾸며주는 역할,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관형어라고 부른다. 바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 자, 정말은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용언은 아까 봤던 서술어처럼 어떠하다, 어찌한다 이런 애들을 꾸며줄 거고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부사어. 얘네들은 뭐다? 얘네들은 부속성분. 자, 그러면 까만과 정말. 자, 부속성분 생략해도 괜찮아요? 네, 생략해도 돼요. 의미가 온전하게 이해가 잘 됩니다. 단지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와 같은 경우는 독립성분, 독립어라고 그랬죠? 자, 와 대신 넣을 수 있는 거, 놀람, 대답, 현수야, 부름 이런 애들이 뭐다? 독립성분이다, 독립어다 라는 거. 자, 얘네들은 어떻다?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어. 이고 독립성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구성요소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주성분, 주인 주자,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자, 주어는 주체가 될 거고요. 서술어는 앞에 나오는 주어를 풀어줄 겁니다.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니까 동사일 때, 어찌한다일 때 그것의 대상이 되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보어는 서술어가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되다, 아니다가 와야 되고 그 바로 앞에 오는 말. 자, 그래서 의미를 보충해 줄 거야. 이걸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부속성분.
자, 다른 성분을 꾸며줄 거예요. 관형어는 체온을 꾸며줄 거야. 어떤 뭐뭐의 하고 꾸며줄 거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줄 건데, 우리 품사에서 부사가 했던 것처럼 부사어도 용언을 꾸미고요. 다른 관형사 또는 관형어를 꾸미거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장 전체 꾸미는 부사 어떤 거 있었니? 뭐 결코, 뭐 아니면은 뭐 있어? 마침내, 역시 이런 애들 문장 맨 앞에 와서 전체 의미를 꾸며주는 그런 애들도 다 부사어로 볼 수 있어요. 자, 독립성분.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을 독립성분이라고 부르고 독립어입니다. 부르거나 아까 현수야 하고 부르거나 야, 어이 하고 불러도 되고 응답, 응, 네, 감탄, 아, 와, 어머 이런 애들 전부 다 독립어입니다. 반점 붙어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장 성분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문장의 짜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기 전에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문장의 짜임과 양상.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본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짜임부터 한번 알아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어 서술어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우리 서술어만 자꾸 땡 하면 안 돼. 반드시 이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물론 문장에 따라서 주어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뭔지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주어 서술어 찾을 때 뭐 찾으랬어? 서술어에 기본형이 있는 애가 다 찾으랬어. 기본형 있는 애. 그럼 기본형 있는 애부터 찾아. 가를 보면 화단에 국화가 활짝 피었다. 얘밖에 없어. 나로 가면 화단에 국화가 활짝 피어서 자 피다. 벌들이 많이 날아왔다. 날아오다. 두 개가 나왔네. 자, 내년에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기본형 있는 거 된다. 내년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자, 서술어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주어까지 봐야 돼요. 자, 지금 정석대로 가야 됩니다. 피었다. 뭐가 피었다? 국화가 피었다. 이렇게 가죠. 주어, 서술어. 그럼 나머지. 자, 국화가 피었어요. 주어, 서술어. 자, 우리 목적어 필요 없고요. 보어도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있는 건 부속성분이죠. 자, 그러면 화단에, 자, 아까 어디에 하고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어디에, 어디로 나오면 부사어야. 자, 화단의 바로 뒤에 국화라는 체언이 나오긴 하지만 화단의 국화 아니요. 화단에 피었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꾸며준다는 건 국화가 자세해진 거야. 피었다는 말이 좀 더 자세해진 거야. 화단에 때문에. 화단에 핀 거죠. 이해가 되지? 나만 이해되는 거 아니지? 이해가 돼야 돼. 화단에 핀 거야. 화단의 국화 아니야. 화단에 핀 거야. 자, 그러니까 화단에는 피었다를 꾸며주는 뭐다? 부사어다. 부사어. 화단에 피었다. 자, 그러면 활짝은요? 어떻게 피었어요? 활짝 피었어요. 자, 그러니까 얘도 부사어. 어디 N은 부사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국화가 활짝 피었다 전체를 꾸며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국화가 피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화단에 부사어 국화가 자 피었다 국화 날아왔다 벌들 이렇게 연결되죠. 화단에 부사어 활짝 부사어 많이 부사어.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누가요? 내 동생이요. 동생은 된다. 나머지 내년에 언제? 자, 언제에 해당하는 거 부사어라고 그랬어요. 자, 내는 나의 동생. 나의 동생. 관형어. 자, 된다 앞에, 되다 아니다 앞에는 뭐다? 보어.
자, 아래로 가면, 자, 첫 번째, 내년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자, 내년에 되는 거, 나는, 자,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동생은 된다. 나는 되고, 동생은 된다. 자, 그럼 주어 서술의 관계가, 가는 주어 서술어 한 번, 나는 주어 서술어 두 번, 다는 주어 서술어 한 번, 나는 주어 서술어 두 번. 자,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도 있고, 두 번 이상 나오는 문장도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기준에 따라 한번 나눠봤어요.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아래 두 문장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서술어부터 찾아보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구나. 자, 길긴 한데 날리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날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날리고 있어요. 그럼 나머진 뭐예요? 자, 어디에서 날립니까? 운동장에서 부사어. 무엇을? 종이 비행기를 목적어. 자, 종이 비행기를까지는 주성분이죠.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구나. 여기까지가 주성분. 자, 나로 가시면 아이고, 얘요. 자, 바람이 많이 불지만 불다. 날씨는 아직 따뜻하다. 따뜻하다. 서술어 두 번 나왔고, 자, 주어 찾아보면 분다. 뭐가 불어요? 바람이. 따뜻합니다. 뭐가 따뜻해요? 날씨가. 자, 그래서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얘네들 많이 부사어, 아직 부사어.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 문장이라고 부르고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부릅니다. 홑 문장. 두 번 이상 나오면 겹문장. 겹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문장의 확대 방식을 탐구해보자 라고 했어. 자, 가를 보면 준수가 노래한다, 세인이가 춤춘다. 자, 얘를 준수가 노래하고 세인이가 춤춘다 라고 했어. 자, 지금 보면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뭐뭐하고 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자, 얘는 연결 어미입니다. 자, 우리 서술어는 어간에 어미를 붙여서 활용한다고 했어요. 자, 노래하고 같은 경우는 노래하다에 노래하 어간에 연결 어미를 붙여서 뒤에 오는 것과 이어주고 있고 뒤에 춤춘다 뒤에 서술어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니은 선어말 어미에다가 종결어미 다를 붙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기만 했죠. 마치 기착한처럼 앞에 문장 연결어미 뒤에 문장하고 이어줬어. 이런 걸 나란히 이었다.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이어진 문장. 자, 나로 가면 우리는 이것을 바란다. 자, 여기 무엇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민서가 돌아오다 라는 문장에 자, 돌아오다 라는 서술어에 자, 뒤에 오는 어미를 뭘로 바꿨냐면 명사형 전성어미로 바꿔줘. 전성어미가 뭐예요? 전성어미는 얘 품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잖아. 원래 돌아오다는 동사잖아. 근데 이 성질을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거야. 기를 붙여서 명사 스타일로 바꿔주는 거야. 이걸 전성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민서가 돌아오다 얘를 돌아오기라고 해서 뭘 썼어? 전성 어미를 붙여줬어. 자, 그래서 성질을 바꿔버렸어. 뭘로? 명사 스타일로 바꿔줬어. 이렇게 명사 스타일로 바꿔서 가운데 들어가는 얘가 무슨 자리로? 목적어 자리로 들어갔죠.
목적어 역할하고 있어. 우리는 바란다. 무엇을? 민서가 돌아오기를. 자, 원래 문장이었는데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서 목적어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한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이렇게 안겨서 문장 성분 역할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아는 문장이라고 불러요. 자,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가운데 안겨있는 애를 안긴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절입니다. 절. 절이에요. 우리 구절이라는 말 들어봤죠? 구절. 구절은 이어절 이상의 의미 단위를 말해요. 구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가 없어도 구가 되고요. 절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를 가지고 있지만 완결되지를 못했어. 우리 문장은 완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완결이 못됐어. 완성된 문장이 안 됐어. 이럴 때 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관계대명사 같은 거 붙여가지고 절 만들잖아. 거기에 주어 동사 있죠? 똑같아요. 우리 국어도 절은 주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동사 아니고 주어 서술어가 있어요.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 절이고 주어 서술어 없으면 구야. 자, 그래서 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절은 무슨 역할? 문장 성분 역할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체를 아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안긴 문장. 뭐가 안겼냐에 따라서 절은 5개로 나뉘어서 아는 문장의 종류는 5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그러면 1회 문장 확대 방식을 활용해서 겹문장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먼저 너는 배를 좋아한다. 나는 배를 싫어한다. 대조되네. 대조될 때는 연결 어미를 붙일 때 여기 연결 어미로 붙여줄 거야. 자, 근데 뭐라고? 이 내용은 대조되는 내용이니까 을 넣어줘야 되겠죠, but. 자, 그럼 뭐예요? 뭐뭐지만, 뭐뭐 하나, 요런 말들을 넣어주면 대조가 되겠지? 너는 배를 좋아하지만 나는 배를 싫어한다. 너는 배를 좋아하나? 나는 배를 싫어한다. 하고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뭐뭐지만, 아이고, 내가 원했던 건 얘인데, 뭐뭐지만 하고 넣어줬습니다. 뭐뭐지만, 뭐뭐 하나. 그럼 이번에는 안아볼까? 나는 사실을 알았다. 어떤 사실? 자, 어떤 사실이면 사실을 꾸며주는 뭐가 들어가? 관형어 자리에 들어가 줘야 돼. 자, 지금 보면 어떠하다의 활용 형태야. 어떠하다의 모르는 거게 관형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미, 니은을 넣어준 겁니다. 관형어로 만들어주려고. 자, 그러면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 그럼 얘를 니은을 넣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삼촌이 여행을 떠난 사실을 알았다. 요렇게 들어가면 관형어가 되는 거야. 얘가 활용할 때 니은을 넣어서 어떤 사실하고 꾸밀 거라고 알려주고 있죠? 삼촌이 여행을 떠난 사실을 알았다. 혹은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니은을 사용해서 뭐뭐 했다는 사실. 자, 그래서 가운데 뭐 들어갔어요? 요렇게 들어갔죠. 자, 관형어로 만들어줄 때, 관형절로 만들어줄 때, 니은, 는, 리을을 넣어서, 혹은 뭐뭐 던을 넣어서, 니은, 리을, 던을 넣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얘는 관형절이고요. 역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이어진 문장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 자, 이번엔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이어진 문장은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나열, and의 의미로 연결돼요. 뭐뭐하고, 뭐뭐하며 하고 연결될 거야. 대조. 아까 봤죠? 벗의 느낌입니다. 뭐뭐하나, 뭐뭐지만, 선택. 뭐뭐거나 하고 나오면 대등입니다. 자, 근데 우리 대등의 특징은 뭐게?
얘네들이 연결어미야. 이 연결어미를 그대로 둔 상태로 종결어미도 그대로 둘 거야. 앞절과 뒷절의 순서만 샥 바꿀 거야. 근데 이상하지가 않아. 말이 돼. 이러면 대등이야. 대등의 또 다른 특징은 서술어가 중복되면 하나만 써도 돼.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가고 동생도 학교에 갔다. 자, and로 연결했죠. 나는 학교에 가고 동생도 학교에 갔다. 고 대등으로 연결했어. 똑같이 학교에 가다가 중복되죠. 하나로 합체. 나와 동생은 학교에 갔다. 라고 해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어떤 것이냐?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과 달리 절을 연결 어미를 그대로 둔 상태로 앞절과 뒷절을 샥 바꾸면 되게 이상해. 그리고 서술어가 중복돼 보일지라도 절대로 합칠 수 없어요. 절대. 왜냐면 얘가 이 연결어미, 서술어의 연결어미를 통해서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합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원인과 결과, 인과 또는 조건 아니면은 의도나 목적.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네. 의도, 목적 똑같아요. 그럼 의도 하나만 쓸게. 혹은 목적. 같은 말입니다. 아니면은 배경. 아니면 양보. 이런 애들 다 종속이야. 인과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 보통 뭐뭐 해서, 아서, 어서. 아서, 어서. 이런 말 나오면 인과. 조건은 if, 뭐뭐 하면. 의도는 뭐뭐 하러. 또는 뭐뭐 하려고. 배경은 뭐뭐 하는데. 양보는 뭐뭐일지라도. 얘네들이 종속입니다. 얘네들은 바꿀 수 없어요, 순서를.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진짜 한번 볼까? 비가 왔다. 바람이 불었다. 자, 나열로 연결해 볼까? 나열은 아까 and라고 했죠? 비가 오고 혹은 비가 오며. 자, 이렇게 and의 느낌으로 연결됩니다. and. 자, 이거 뭐라고요? 대등. 진짜 대등인지 고하고 없다 내팽지고 순서를 바꿉니다. 자, 그럼 순서 바꾸면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이상하지 않죠? 하나도 안 이상해. 이런 게 대등이다. 자, 원인과 결과는 아까 종속이랬어. 보통 아서, 어서, 넣어서 만들 거고 종속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비가 와서 아서를 넣었죠? 오다의 아서.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자, 순서 바꿔볼까요? 우리는 소풍을 연기해서 혹은 우리가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왔다. 뭐 신도 아니고 우리가 연기한다고 비가 오는 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면 뭐다? 종속이다. 자, 바로 내려가 보면 이번엔 대조입니다. 대조도 얘도 대등. 동생은 김밥을 먹었지만 언니는 김밥을 먹지 않았다. 자, 그럼 순서를 바꿔볼까? 언니는 김밥을 먹지 않았지만 동생은 김밥을 먹었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조건. 자, 조건은 아까 if 뭐뭐 하면. 자, 종속이라고 했어요. 자, 비가 그치면 지수는 외출할 것이다. 자, 순서를 바꾸면 지수가 외출하면 비가 그칠 것이다. 지수가 무슨도 아닌데요. 자, 말이 안 되죠? 자, 뭡니까? 종속입니다. 자, 이렇게 어미를 그대로 둔 상태로 문장의 순서만 바꿔보면 자, 종속인지 대등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넘어가. 자, 이번엔 아는 문장을 한번 볼 건데 여기서는 우리 아까 아는 문장 안에는 안긴 문장이 있고 이 안긴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자, 아는 문장의 종류는 안긴 문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그럼 안긴 문장이 뭐냐? 안긴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있고요. 세 번째,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고, 네 번째,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어떻게 생겼냐? 자,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문장의 서술어에 아까 우리 전성어미 붙인다고 했는데 명사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어미를 붙여줄 거야. 자, 집에 가다 명사로 만들면 집에 감, 집에 가기. 밥을 먹다 명사로 바꾸면 밥을 먹음, 밥 먹기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뭐 붙였어? 미음, 기를 붙였어. 그래서 미음 또는 기를 붙입니다. 외우기 쉽게 명사절은 음기. 명사절은 음기야. 음기 뒤에 조사를 붙일 거고요. 자, 그래서 명사절은 주로 주어, 목적어, 혹은 뭐 부사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조사만 붙여주면 돼. 주로 주어, 목적어 역할합니다. 관형절은요, 아까 어떨이라고 했지? 그래서 니은이나 혹은 는, 리을이나 또는 과거를 나타내는, 경험을 나타내는 던을 넣어요. 니은, 리을, 던. 자, 니은, 리을, 던 넣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뒤에 체언이 올 겁니다. 니은, 리을, 던. 한 칸 띄고 체언이 와서 꾸며줄 거고요. 관형절이니까 당연히 관형어 역할 할 거예요. 자, 부사절은요, 뭐뭐 하게, 그러니까 소리가 없게, 소리도 없이, 소리가 없도록, 이렇게 게이도록을 넣습니다. 게이도록. 게이도록 넣고 주로 용언 오겠죠? 거의 용언입니다. 얘는 게이도록 뒤에 거의 용언. 당연히 부사어 역할 할 거예요. 자, 얘네들까지는 다 전성어미야. 그래서 명사 스타일로 바꿔줄 때 음기, 관형어 스타일로 바꿔줄 때 니은, 리을, 던, 뭐 는, 을 다 상관없어? 자, 부사 스타일로 만들어줄 때 게이도록. 자, 얘네들만 찾으면 되니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문제는 서술절부터야. 서술절은 뭐가 문제냐? 자, 이렇게 안 왔다는 표지가 없어요. 표지가 없어. 표지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서술어 찾고 주어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야. 자, 서술절은 주어, 서술어. 이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할 겁니다.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토끼는 귀가 크다 하면 크다. 뭐가 커? 귀가 커요. 귀가 크다로 끝났는데 앞에 토끼는 또 주어가 또 있어. 토끼는 어때? 전체가 귀가 크다. 전체가 서술어. 이렇게 가면 서술절을 안 하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인용절은 쉬워요. 두 가지입니다.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간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인용할 땐 말 그대로 따옴표 넣어서 걔가 하는 말 넣고 라고 이건 조사야. 인용격 조사. 간접 인용할 때는 뭐뭐고.
자, 직접 인용하면 엄마가 따옴표 빨리 와라 따옴표라고 말씀하셨어 하면 직접, 간접 인용하면 엄마가 빨리 오라고 말씀하셨어 하면 간접 인용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자,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표현되고 또 진짜로 그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러 아래로 내려가 보자. 자, 마지막 회에서 무엇이 밝혀지겠지? 자, 밝혀지다. 뭐가? 무엇이. 자, 그럼 이 자리 누구 자리? 주어 자리. 자, 주어 자리고 뒤에 뭐 왔어? 조사가 오고 있어. 자, 주어 자리고 조사가 왔다는 건 여기 뭐 들어가야 된다? 명사절이 들어가 줘야 된다. 명사절이 들어가려면 아까 음기라고 했죠? 미음, 음기. 주인공이 범인임. 자, 그러면 아래 가면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이 범인임이 밝혀지겠지? 자, 뭐 넣었어요? 미음 넣어줬습니다. 음기 할 때 미음. 요만큼이 절이죠. 자, 나는 무엇을, 자, 여기 또, 난 기다렸어. 누가? 내가 기다렸다. 무엇을? 자,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 자, 뭐 왔어요? 또 조사 왔네. 주어 목적어는 명사절이라고 했어. 음기 넣을 거예요. 자, 드라마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자, 기 넣어줬죠? 역시 여기까지가 절입니다. 자, 바로 가볼까? 민호는 어떤 꽃다발, 자, 어떤 관형어 자리. 그럼 관형절 넣어줘야 되네.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 자, 서술어 만들었다니까 얘를 니은으로 그녀가 만든 꽃다발을 들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죠. 그녀가 만든, 자, 만들다에 니은 넣어줬고요. 이렇게 절이 됩니다. 자, 라로 갈까? 누군가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부사어. 자, 부사어는 게이도록 소리도 없이. 소리도 없게. 자, 그러면 누군가 소리도 없이. 자, 게이도록이니까 이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자, 마지막 민호는 어떠하다. 자, 민호는 어떠하다. 자, 이 자리 무슨 자리? 서술어 자리. 그럼 서술절 넣어줘야 되잖아. 그럼 그냥 넣어주면 돼. 아무것도 안 붙여도 돼. 민호는 키가 크다. 이렇게 서술어로 들어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봤습니다. 자, 그럼 문장의 짜임 정리하면, 자, 혼문장,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자, 견문장은 2번 이상 나오는데 2가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 자,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나열, 대조, 선택이 있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뒷 문장이 원인과 결과, 인과, 조건, 의도 등의 의미관계로 이어집니다. 자, 아는 문장은요. 한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자, 문장 성분으로 쓸 거야. 자,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애를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안긴 문장은 주어, 목적어, 명사절, 관형절, 관형어 역할, 부사절, 부사어 역할, 서술절,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고 표현 의도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어서 자, 표현 의도에 따라 문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나오고 있어. 자, 문장의 짜임에 유의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혼문장보다 견문장을 사용했을 때 문장 성분간의 호응이 맞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비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짜임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표현했는지 확인해봐라 이거야. 자, 그래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어.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물은 섭씨 100도 이상에서는 기체가 되고, 자, 기체가 되고, 섭씨 100도 이하에서는 이것이 된다. 자, 우리 지금 되다, 아니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어가 들어가 돼야 되죠? 보어가 무엇이 되는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빠졌다?
포어가 빠졌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된다? 물은 섭씨 100도 이상에서는 기체가 되고 섭씨 100도 이하에서는 액체가 된다. 자, 액체가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포어를 넣어줬죠. 자, 2번 가시면 그 일을 결코 부사어 놨고 오늘까지 하겠다. 자, 우리 결코 부사어는 누구랑 호응해야 돼? 서술어야. 용언이랑 어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결코는 뭐랑 어울리는 거야? 부정문에 사용하는 부사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겠다 긍정문이랑 맞지가 않아요. 자, 부사어 결코와 서술어 하겠다의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결코를 반드시로 바꿔줬어. 그 일은 반드시 오늘까지 해야 한다. 혹은 그 일을 반드시 오늘까지 하겠다. 왜 이렇게 바꿨지? 그 일을 반드시 오늘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결코를 꼭 살리고 싶다. 그럼 그 일을 결코 오늘까지 하면 안 돼. 라든지 뒤에 부정문이 와줘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넣는 게 좀 더 자연스럽네요. 자, 3번. 많은 사람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자, 지금 여기서 서술어가 누가 나왔냐면 부르다가 서술어야. 근데 앞에 부르다의 목적어가 뭘로 나왔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이 서술어에 어울리는 동작의 대상, 바로 부르는 건 노래인데 춤을 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없죠. 자, 춤은 춰야 되는데 목적어 춤을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졌어요. 혹은 서술어 춤을과 서술어 부르며의 호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야? 춤에 대응하는 서술어를 넣어줘야죠. 많은 사람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자, 춤을 추고. 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추고. 자,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랐다. 자, 나의 꿈은 주어. 서술어는 따기를 바랐다. 뭐뭐 하기를 바랐다. 뭐뭐를 바랐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꿈은 뭐뭐를 바랐다. 이상하죠? 바로 주어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나의 꿈은과 서술어 바랐다의 호응. 자, 꿈은을 살리든지 바랐다를 살리든지 뭐 하나를 바꿔줘야지. 나의 꿈을 살릴 거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하고 서술어를 바꿔줬고, 자, 바랐다를 살리고 싶으면 주어를 바꿨죠. 나는 하고 주어를 바꿔서 나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랐다. 자,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막기 위해서 주어를 바꾸거나 서술어를 바꿔서 호응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자, 우리 2번. 자, 이번에는 중의적인 문장입니다. 자, 중의적인 문장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문장을 말하고요. 자, 그러면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자, 그러면 슬기가가 주어인지 혹은 어떤 보고 싶다의 대상인지 주체인지 대상인지 주체인지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슬기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다 하면 대상이 되고 슬기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다로 바꾸면 주체가 됩니다. 자, 주체인지 대상인지 헷갈리는 문장이었어요. 자, 뭘로 바꾼다? 슬기를 보고 싶어하는 슬기가 보고 싶어하는 하고 바꿔줬더니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윤경이는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역시 윤경이는 혜성이와까지 주어로 묶이는지 아니면 혜성이와 영주가 목적어로 묶이는지 지금 혜성이의 입장이 문제거든요. 자, 윤경이는 혜성이와 주어 아니면 혜성이와 영주를 목적어 지금 혜성이와가 문제죠?
자, 그럼 얘를 명확하게 얘가 주어인지 혜성이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윤경이는 혜성이와 둘이서 영주를 불렀다. 자, 그럼 얘 주어 자리로 왔죠? 자, 윤경이는 혼자서 혜성이와 영주를, 그럼 얘는 목적어 자리로 왔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2번 종현이는 어제 고향에서 온 혜리를 만났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어제 얘가 부사어. 자, 부사어는 용언을 꾸밀 거라고 했는데 뒤에 용언이 어디 오냐면 오다, 만나다. 용언이 2번 나옵니다. 용언이 2번 나오니까 어제가 왔다를 꾸미는 건지 만났다를 꾸미는 건지 2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종현이는 어제 고향에서 온 혜리, 아니면 종현이는 어제 만났다. 자, 우리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으로 보내주면 중의성이 해소됩니다. 자, 그래서 종현이는 고향에서 어제 온, 자, 지금 어제를 오다 앞으로 옮겨줬죠. 어제 온. 자, 만났다를 꾸밀 거예요. 만났다 앞으로 갑니다. 어제 만났다. 자, 꾸며주는 말 바로 앞으로 이동시켜주면 중의성이 해소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짜임에 따른 표현 효과를 탐구해보자. 자,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본문장이죠? 자, 어때요? 좀 약간 긴박한 느낌? 나로 가볼까? 복도로 나서는데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고, 자, 이어진 문장입니다. 선장실로 올라가도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여니, 역시 연결어미 쓰고 있죠?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어서 연결어미 벽장문을 닫는다. 자, 이어진 문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문장 간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아래로 내려가면 가는, 자, 이게 문장 간의 의미 차이 보는 거야. 혼문장을 쓰면 어떻다? 간결하고 명료하고요. 긴장감이나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겹문장, 우리 여기선 이어진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어진 문장을 썼더니 문장들의 연결관계가 잘 드러나고요. 자, 그래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논리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혼문장과 겹문장의 차이. 자,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긴장감이나 강렬한 느낌 주고 싶다 하면 곧 나는 어떤 논리적인 느낌 주고 싶다.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다음 광고 문구를 혼문장으로 바꿔보래. 자,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이어진 문장, 주변을 돌아보세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과 눈을 맞춰보세요. 스마트폰 세상에서 벗어나면 진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뭐뭐하고 같은 경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나열. 뭐뭐 하면 조건이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여기도 역시 이어진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연결어미들을 다 종결어미로 바꾸면 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들과 눈을 맞춰보세요. 스마트폰 세상에서 벗어나세요. 진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결어미를 다 종결어미로 바꿔주면 돼요. 자, 바꿨더니 어때요? 자, 원래 표현은요, 겹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서 내용 사이의 연결 관계가, 자, 겹문장, 내용 사이의 연결 관계가 잘 드러나고 뭐뭐 하세요의 반복을 피할 수 있어서 집중력 있게 전달됩니다. 자, 혼문장으로 바꿨더니 어땠어? 이번에는 문장이 짧고 단순해서요. 내용이 간결하고 명쾌하게 전달됩니다. 자, 그래서 혼문장과 겹문장의 차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자, 3번. 자, 이번엔 다양한 짜임의 문장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표현을 만들어 보자. 자, 혼문장, 운동화가 비싸다. 운동화가 가볍다. 이어진 문장, 바닥이 푹신해서 뭐뭐해서 아서 어서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 자,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편안하다. 자, 하얀 운동화가 청바지와 잘 어울린다. 자, 하얀. 자, 우리 서술어 찾아볼게요. 서술어.
하얗다, 어울린다 두 번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어진 거게? 운동화가 하얗다. 운동화가 청바지와 잘 어울린다. 이 두 개의 문장이 안겨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이에요. 자, 하얀에 뭐 붙어 있어요? 니은 붙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자, 관형어 역할하고 있죠?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가면 가방이 저렴하다. 가방에 책이 많이 들어간다. 자, 가방이 튼튼하고 자, 나열입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아는 문장 가볼까요? 서술어 찾으면 귀엽다, 띈다. 자, 귀엽다에 니은 넣어서 어떤 무늬? 귀여운 무늬. 자, 무늬가 귀엽다 이렇게 갈 거예요. 역시 관형절을 아는 문장.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자, 표현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상품평을 작성해보자. 어제 운동화가, 왼쪽 포스트잇부터 볼까요? 어제 운동화가 도착했습니다. 운동화의 가격은 비싸지만 대등하게 이었죠?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바닥이 푹신해서 원인 종속적으로 이었어요. 하얀 안 왔습니다. 운동화가 청바지와 잘 어울리네요. 잘 신겠습니다. 자, 가방도 한번 가볼까? 가방이 저렴해서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종속적으로 이었죠. 원인 질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뭐만 했는데 배경입니다. 튼튼하고 대등하게죠. 방수도 됩니다. 색이 많이 들어가요. 무게도 적당한 편입니다. 학교에 들고 다니기 뭐뭐하기 딱 좋습니다. 귀여운 무늬가 눈에 잘 띄네요. 싸고 튼튼한 관형절이에요. 책가방을 찾는 역시 계속 안고 있어요. 책가방을 찾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견문장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상품평을 잘 작성해 봤습니다. 자, 넘어가면 자, 상품평을 바꿔 읽고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요. 됐고요. 아래 내려가서 효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홈문장은요.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속도감,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요. 내용을 논리적이고 집중력 있게 전달하게 해줍니다. 또 사건의 인과관계나 논리적인 관계, 연결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글의 흐름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살펴봤는데요. 자,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목, 보서 4개.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오면 혼, 문장, 2번 이상 나오면 겹, 문장. 자, 겹문장에는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져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연결어미로 이었으면 이어진 문장. 혼문장 안에 다른 혼문장을 문장 성부처럼 안았으면 아는 문장. 자, 혼문장이냐 겹문장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니까 의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문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가나의 문장 짜임 어떻게 다른 거지? 라고 했어. 자, 가가 민준이는 노래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린다. 자, 얘는 어때요? 대등하게 이어져 있죠? 나열입니다. 나열, 대등. 노래를 잘하는 민준이는 그림도 잘 그린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떤 민준이? 노래를 잘하는 민준이. 자, 그럼 민준이는 노래를 잘한다 라는 문장을 관형어 역할하게 관형절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나는 관형어 역할하는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아는 문장이야. 자, 네, 호시나 겹을 사용한 단어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